네, 안녕하세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김시목 에디터입니다. 오늘 K리츠 위클리 시간인데 오늘 고병기 에디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 혼자 지금 못 오게 돼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고 혼자 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뭐 유용한 정보나 재밌는 정보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3월 마지막 주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분위기가 그 전주와 그 이전 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어요. 일단 한 주 동안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정도였고 이게 지난 1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간 단위 수익률이 매주 이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주 가까이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유독 두드러진 부분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엄청 많이 올랐고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반된 지난주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2.56% 정도 일주일간 올랐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뭐 3월 중순부터 아마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 이슈들이 일정 부분 진화가 되면서 국내외 뭐 증시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난주 특히 진정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미 베이비 스텝도 3월 22일 경에 한번 단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안정화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되게 훈풍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츠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 K 리츠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츠, 특히 유럽 리츠도 지난주 3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빠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중소형 은행 리스크가 그 상업용 부동산이랑 연계가 되면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사실 뭐 미국이랑 뭐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K리츠 같은 경우도 상장돼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안 그래도 코스피랑 차이가 많이 나서 AMC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심리가 좀 많이 다운된 게 아니겠냐라는 뭐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마지막 날이죠. 31일 같은 경우가 하루에 거의 0.9% 이상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지막 날에도 만약에 부진이 이어졌다면은 한 주간의 낙폭은 더 컸을 텐데 어쨌든 31일에 좀 고무적으로 상승하면서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소형은행 리스크라던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글로벌 리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츠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얘기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 플레이어들 립 사이에서는 4월에 반등할 수 있다는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어쨌든 뭐 기대 심리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번 4월의 흐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시황은 이 정도이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다면은 뭐 그 연장선인데 이제 하나리츠가 상장을 했고 삼성 FM리츠가 일반 청약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하나리츠는 뭐 우려했던 대로 되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초가는 뭐 그렇게 크게 낮게 형성되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 주가가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거의 10% 이상 하락해가지고 뭐 그나마 이 부분도 이제 다행인 건 상장한 다음에 더 빠지진 않고 어느 정도 소폭이지만 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상저항 리츠 전반으로 넓혀보면은 뭐 첫날 상당히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준 만큼 4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 FNH 같은 경우도 제가 기사로도 썼었는데
7일에 이제 하나리츠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 주가 흐름이 삼성 FN리츠 일반 청약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뭐 상장한 날 주가가 하나리츠가 10% 이상 10%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서 삼성 FN리츠라고 이게 되게 대단한 청약 결과를 받기는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뭐 선방한 걸로 묘사를 하는데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계열 증권사인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뭐 3.5대 1 그리고 주관사 다른 주관사인 KB증권이 2.3대 1 정도로 둘 다 이제 오버부킹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NA투자증권이 좀 많이 실권주를 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상당 부분 공모주 물량을 아마 인수해서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좀 기관 그러니까 수요일 측에서는 나름 선방한 반면에 이제 일반 청약에서 좀 부진했다면은 삼성리츠 같은 FN리츠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 FN리츠도 이제 일주일 뒤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주가 흐름은 뭐 제가 뭐 엄청 뭐 분석적으로 재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분위기상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만큼 좀 뭐 하나리츠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분위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코람코 더원 리츠가 지난주에 이제 목표 배당률을 기존 6%에서 7%로 1% 가까이 올리겠다는 그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뭐 공모가 5,000원 기준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그 당시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4,100원대였는데 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하면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코랑코 더원 리츠가 뭐 AMC인 뭐 코랑코 자산 신탁 같은 경우는 코랑코 에너지 리츠의 그런 뭐 토지 플랫폼 리츠라고도 하죠. 어쨌든 개발하거나 뭐 용도 전환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 수익이라던가 나머지 뭐 발생하는 수익들을 배당률 높이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던 AMC인데 뭐 물론 AMC 안에서도 이제 그 전담하는 조직은 다르지만 코랑코 더원 리츠도 어쨌든 주주 가치의 일환으로 주주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뭐 목표 배당률을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린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일단 뭐 아시겠지만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공실이 일부 있었던 거를 신규 임차인을 유치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냈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 중에 뭐 그 임대료를 갱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자금이 더 수익이 더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6%에서 7%로 상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받아들였죠. 이게 지난주 주가만 거의 한 3, 4%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뭐 그 발표한 당일인가 그 다음 날에는 거의 그 한때 막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뭐 배당 수익률을 올림으로써 뭐 주주들에게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나 이런 거를 공유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코랑코 더원 리츠는 앞으로 이게 지금 기초자산이 하나다 보니까 뭐 물론 작년 말에 그 하나투자증권 사업 외에 이제 강남에 있는 오피스를 하나 편입하려다가 좀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가지고 마지막에 철회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도 AMC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를 리츠 같은 경우를 외형을 더 키워야 되고 어쨌든 미래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도 뭐 앞으로도 이제 코랑코 더원 리츠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해서 뭐 임대차 개선이라던가 뭐 우량자산 편입 같은 그런 운용 전략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라고 동시에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코랑코 더원 리츠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리츠 운영이나 전략을 펼치는지도 한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K리츠 위클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병기 에디터랑 같이 다시
K리츠 위클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